네, 오늘 12월 소매 판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92억 달러로 집계가 돼서 전월비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전달 데이터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다만 시장 예상이 0.6이었는데 이에 비해 하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약한 소매 판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소매 판매 계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달 11월 수치가 0.69에서 0.77로 상향 수정이 되었고 10월달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소매 판매 데이터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연착륙의 근거로 쓰일 수밖에 없는 데이터다. 견고한 소비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실 때는 어느 정도 감을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의 경제활동의 GDP가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70%로 압도적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다만 이런 모든 소비 지출에 대해서 집계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소비자 지출 중에 백화점이라든지 주유소, 일부 음식점 등 재화와 상품단에 집중된 지출을 중심으로 집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레스토랑의 서비스 항목도 있지만 미비하고, 따라서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의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에는 절대 판매량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가격도 함께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소매 판매 계절 조정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보통 소비를 함에 있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쇼핑 시즌에 맞춰서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나잖아요. 대부분 11월과 12월 달 이 정도 수준에서 20% 이상 소비 경향이 높게 나오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특정 시기에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계절 조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절적 급락이 수년에 걸쳐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특정 시즌에 맞춰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패턴이 평평해졌다, 이 얘기죠. 특히나 이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급격한 왜곡이 발생했던 예전에 12월 달 집중되던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계절 조정에 대한 수치는 예전의 계절 변화기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절적 조정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에서 소매 판매의 계절 조정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지금 가격 자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이 함께 반영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뒷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명목 판매가 아니고 실질 소비 판매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다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점도 인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번 시즌에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할인 행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트럼프발 사재기 현상이 기업과 가게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다만 이런 흐름은 전반적인 트렌드와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12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직전달 데이터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 이번 달도 예상에 비해서는 하회했지만 여전히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12월 소매 판매 변화일부터 정리를 해보면 YY는 3.92% 증가입니다. 직전달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고 이에 비해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고요. MOM도 0.45% 증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전달 상향 조정이 되었고 그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변화율은 급격히 하락을 했다가 정체 횡보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월 대비 변화율로 봤을 때는 등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정체 횡보되는 구간을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탈하고 실제 소비가 회복되는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직은 박스권 내에서 정체 횡보 구간을 벗어났다라고 볼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특별히 지난달보다 더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매 판매 YY가 3.92% 증가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굵직한 경기 침체 구간과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소매 판매 YY 변화율 추이를 보게 되면
01년 IT 버블 시기 증시 붕괴 직전에 나타났던 소매 판매 변화율이 대략 9% 증가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증시의 붕괴가 나타났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 진입 이후에도 2.5와 3.7% 범위 내에서 등락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붕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3.11%의 증가율을 보일 정도니까 소매 판매가 갖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의 패턴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잠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바로 6.3%라는 큰 폭의 증가로 전환이 될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08년 금융위기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침체 직전에 5.45% 증가까지 집계가 됐고, 침체 진입 이후에 2.9%, 다음은 1.3에서 2.25 정도의 구간을 거치다가 침체 이후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역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이게 되는 3.9% 증가라는 수준은 과거 경기 침체 구간과 비교를 해보면 특별히 이상할 정도로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어느 정도 소매 판매 흐름은 이렇게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침체 이후에 떨어지거나 마이너스로 역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매 판매와 경기 침체와의 관계는 변화가 매우 미비해서 시장에서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라는 거,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감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전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가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소매 판매 성장률은 경기 침체 전후로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다만 그 변화가 미비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명확한 선행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침체라는 구간에서도 사실 이게 실제 침체가 아닌 경기의 바닥이고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착오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따라서 과거부터 이어오던 소비 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12월 소매 판매가 YY 3.92% 증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명목 판매 증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질 구매력을 표현하는 숫자일까, 데이터일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빨간색이 실질 소매 판매고 파란색이 명목 소매 판매인데 21년 이후 두 선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12월 명목 소매 판매는 3.92% 증가지만 실질 소매 판매는 0.9%에 그쳤다. 이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각각 개별로 보더라도 역사적 평균이 명목 소매 판매가 4.6입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 실질 소매 판매도 역사적 평균이 2%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반토막 수준에서 증가율이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명목 수치와는 달리 물가를 반영해서 보게 되는 실질 소매 판매는 뚜렷한 둔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실질 소매 판매는 YY 0.99% 증가고요.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여전히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나 이렇게 마이너스로 잠시 떨어졌던 구간이 보이는데 실질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 최근 흐름 가운데 몇 번 이런 현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질 소매 판매의 감소는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약화되었고 소비 의욕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경기 전반에 있어서 활력 저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군다나 이런 소비 감소는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드는 하락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게 지속된다면 소비 감소가 일어나고 물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게 되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수치, 모든 소비라든지 물가, 고용, 전반적인 매크로 데이터를 함께 살펴봐야 이 방향성에 대한 해석이 정확할 수 있다 강조드리고, 특별히 왼쪽에 장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실질 소매 판매가 정체 횡보 또는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 소매 판매의 MOM 변화율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직전 달 3개월 정도의 이런 반등, 초록색 원의 그림이죠. 이 부분의 모습이 나오자 경기가 회복하는, 상품 수요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다소 과장스러운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직전 달 대비 더 떨어지면서 직전 달보다 더 둔화가 됐죠. 12월 0.06% 증가에 그쳤다라는 점은 여전히 박스권을 이탈해서 뚜렷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소비의 감소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이 모멘텀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결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오히려 더 감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정확하게는 박스권을 이탈하지 못한 정체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소매 판매의 변화율은 11월달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더불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여지는 변화율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물가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 소매 판매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명목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변동성 제외 소매 판매의 흐름을 보시면 YY 4.16% 증가합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둔화가 되었고 MOM도 0.56% 증가, 직전 달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점차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고 MOM 단기 흐름에 있어서도 소비활동이 전반적으로 정체 횡보되는 구간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몇 달 소위 저점을 높이면서 경기 회복과 확장에 대한 기대를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직은 뚜렷한 회복되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는 아니고 경기 확장에 대한 충분한 모멘텀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니다. 아직 박스권 내에서 갇혀서 정체 횡보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12월 소매 판매의 전체 항목별 흐름 보시게 되면 13개 항목 중 3개 품목이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매 판매에 있어서 비중이 가장 큰 게 이 자동차 관련 항목입니다. 전체의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이번 달 0.66% 증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도 2.63에서 3.14로 상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죠. 12월 달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항목에 대한 이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가구에 대한 부분은 2.35% 증가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증가세가 가속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런 모습 가운데 내구재 구매 환경이 개선되고 내구재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이 전자제품, 컴퓨터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아직은 그 흐름 자체가 뚜렷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매 판매는 자동차 관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 달 0.4%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 0.23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주유소까지 빼고 살펴보면 0.29% 증가에 그쳤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인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번 12월 소매 판매는 주유소 관련된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돼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흐름은 어제 12월 CPI에서도 유가 부분이 물가에 크게 작용을 하면서 나타난 헤드라인 반등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내구재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 가구, 전자제품, 컴퓨터, IT 제품 이 세 가지 항목의 흐름이 중요한데 조금 장기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면 자동차 부품의 소매 판매의 흐름입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죠. 가구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23년부터 24년까지 크게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고 전자제품, 컴퓨터, IT 관련 소매 판매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 자체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점은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난 사재기 현상의 일부분이다.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 앞두고 대규모 관세부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커졌잖아요. 따라서 기업들을 포함해 가게들조차도 고가의 내구재 구매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른 전기차 판매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흐름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고 비단 내구재뿐만 아니라 필수 소비재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수요 증가와 인플레이션 지표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따라서 이런 흐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되고 결국 미래 수요를 땡겨온 일시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사실 벤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가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여전히 벤센트 지명자는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지난 바이든 정부 기간 재정 지출이 30에서 40% 늘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별히 더 인사이트 있는 부분은 감세 연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다라고 지목을 했다라는 점인데, 특히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앞두고 이 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실질 이 관세보다는 감세죠. 세금에 대한 감세에 대한 이 기간 연장에 대한 이슈를 가장 경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함께 언급했던 내용이 이 트럼프발 정책들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강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은 월러 연준 이사도 사실 비슷한 내용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올해 4번까지도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따라서 현재 시장의 예상보다 더 금리 인하가 빠르게 단행될 수 있다. 심지어 3월 인하도 배제할 수 없다. 월러 이사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런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인 견해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드렸잖아요.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도 결국에는 지금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둘기적으로 바뀐 듯한 뉘앙스도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따라서 경제정책에 관련된 주요 교수라든지 경제학자라든지 인사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상 정치적인 입장과 의도를 갖고 발언했다라고 보시게 되면 맥락이 항상 쉽게 해석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항목별 소매 판매 흐름 보시게 되면 건축자재와 정원도 재차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식료품 주류의 흐름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 주유소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 뚜렷하게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진 않았고요. 이 주유소의 흐름 나왔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1월 16일자 기준에 전국 평균 가격은 3.1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8센트가 높아졌고 1년 전보다 3센트가 높습니다. 지금 WTI 국제유가 수준이 배럴당 80달러 언더에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보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4센트나 상승한 위치인데 국내 휘발유 수요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겨울 난방 연료에 대한 수요, 여기에 러시아 에너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등이 맞물려서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절반이 넘는 미국의 주에서는 평균 가격이 개럴당 3달러 이하로 유지가 될 정도라는 점이 지금 현재 휘발유 수요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의복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스포츠 취미 도서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백화점 등 대형 매장도 지난달보다 더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파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비점포 온라인도 크게 감소된 이후에 더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고, 유일한 외식 서비스죠. 음식점, 주점 흐름도 지난달보다 더 줄어드는 흐름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게 자동차 관련 항목인데 그 다음으로는 비점포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흐름을 좀 살펴보면 12월 YY 6% 증가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레벨 자체가 과거 경기 침체 직전의 수준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MOM 흐름 보시면 0.19% 증가인데, 따라서 지금의 흐름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가전이라든지 가구 같은 내구재 수요가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흐름에 있어서 감안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 온라인 거래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전반적인 내구재 수요, 소매 판매 흐름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12월 소매 판매 흐름이 직전달 대비 증가되는 모습이 더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12월 핵심 소매 판매 컨트롤군의 흐름을 보게 되면 0.7% 증가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0.4였습니다. 이를 상회했고요.
이 컨트롤군에 대한 소매 판매 항목은 GDP의 개인 소비 지출 성장률 기여도에 계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제 애틀란트 연은의 4분기 GDP 성장률이 3%로 상향 조정이 되는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번 12월 소매 판매는 개인 소비 지출 기여도를 직전 2.26에서 2.5%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소매 판매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대비 증가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컨세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소매 판매의 이런 흐름 자체가 크게 의미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실질 소매 판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땐 직전달보다 더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